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기업은요, 유가 하락과도 굉장히 좀 관련이 깊은 기업입니다.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업의 투자 매력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원유회사 엑손모빌입니다. 엑손모빌은 세계 최대 정유회사로 이 원유 생산에서 정제 판매, 이 석유 관련 모든 산업을 커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 1911년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에서 분할된 34개 중 회사 중 하나로 이 엑슨과 모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엑손모빌은 미국 내에서 정유 사업 부문 자산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매출액은 이 스웨덴의 GDP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자의 귀재라고 꼽히는 워렌 버핏이 전체의 1%에 가까운 지분을 매입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이 에너지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엑손모빌 렉스 틸러슨 회장은 유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다. 유가가 45달러까지 떨어진다 해도 엑손모빌은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세계 최대 정유회사 이제 엑손모빌입니다. 사실 어제 글로벌 마켓 리더 시간에 우리가 좀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언젠가는 좀 다시 좀 튀어 오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헤지 펀드들도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성무 기자 얘기도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좀 매수기일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엑손모빌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박준현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엑손모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의아한 분들도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간단한 기업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즘 유가가 하락 행진을 하면서 다들 이 석유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회사, 2014년 기준으로 시가총액 세계 3위인 회사, 바로 세계적인 석유회사 엑손모빌입니다. 예, 현재가는 91.38, 예, 업종은 석유 에너지 쪽이고요. 예, 52주 최고 최저는 104.76, 86.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일평균 거래량은 1000만 813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 시가총액은 39만 6,288.4, 예, PER은 11.78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엑손과 모빌의 합병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엑손모빌이요. 합병 당시에는 그 인류 최대 규모 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현재도 미국 정유 사업 부문 자산 규모 1위, 매출액 규모 1위, 영업이익 규모 1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 영업이익 잘 낸다는 그 애플의 2배 이상인 매년 300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기회가 왔다 이렇게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가 거듭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엑손모빌은 석유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이 주도주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자세한 좀 사업 영역이 듣고 싶어요. 어떤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을까요? 예, 엑손모빌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업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업스트림 사업부가 있고요. 이 업스트림 사업부는 석유 탐사, 석유 시추, 원유 운송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 다운스트림 사업부는 마케팅, 원유 정제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케미컬 사업부는 각종 석유 화학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엑손모빌 이익의 약 70%를 담당하는 그 업스트림 사업부는 석유 탐사, 석유 시추, 원유 운송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신규 유정 확보에도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신규 유정 확보에 다소 좀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08년, 2010년에 걸쳐서 11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의 수, 그다음에 2006년 7개, 2007년 7개 순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향후 전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 석유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를 씻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생산량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셰일 석유와 그 가스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운스트림 사업부는 마케팅, 원유 정제 및 판매를 담당하고 케미컬 사업부는 각종 석유 화학 제품 개발 및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경쟁사인 로열 더치셀은 엑손모빌에 비해서 정유 시설은 80%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BP는 약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석유 정제를 통해서 얻는 마진인 리파이닝 마진은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유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도 이제 뭐 동종업계들이 이제 뭐 동종업종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좀 어떤 좀 투자 매력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 한국의 SK 이노베이션을 예를 들면은 현재 유가 하락에 따라 정제 마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재고 평가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상존해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4, 4분기 영업 손실이 1,211억 원으로 적자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환율 상승 효과를 얻으면서 3, 4분기보다 약 3,100억 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지만 재고 손실이 4,400억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SOL 또한 상황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엑소모빌의 회장 렉스 틸러스는 국제 유가가 40달러대로 떨어져도 엑소모빌은 견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아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이 탄탄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엑소모빌은 원유 외에도 액화천연가스와 심해 원유정 등 그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가격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그 정유 산업의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여유를 좀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이익 개선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제 마진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정제 마진이 축소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소 다른 움직임인데요. 낮아진 유가가 이미 석유 제품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유가가 추락할수록 그 금소 정유사들이 생존 위협을 느끼겠지만 엑소모빌 같은 그런 대형 정유사들은 그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재편되면서 강한 정유사만 건재해지는 상황이 옴으로써 그 시장에 작은 물고기들이 없어지고 큰 물고기가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종목 수익률과 더불어서 실적, 이 투자 판단 지표도 같이 살펴주시죠. 네, 그 3년 수익률이 13%였고요. 1년 전에는 이게 마이너스 4%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식시장에서의 에너지 관련 움직임 자체는 연일 상승하고 그 뉴욕 증시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만큼 석유 에너지 관련 종목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대변하듯 수익률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 하락의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 지표 보시겠습니다. 그 매출액을 비롯해서 그 매출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작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1년을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가는 그 계단형을 그리면서 좀 상승 곡선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 쪽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좀 보고 있을까요? 어떤 의견 내놓고 있나요? 그 외국계 기관 쪽에서는 좀 그 매수 의견, 보유 의견 이렇게 매도를 각각 그 13.4%, 보유가 48.5%, 그 매도가 15.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매수와 보유 의견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들 엑소모빌이 그 거는 기대가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113달러를 목표가로 잡고 있고요. 그 밖에 뭐 GBS는 보유 의견, 그다음에 JP 모건은 중립 의견을 각각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엑소모빌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도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원유 하락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속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 셰일가스 개발 업체들이 수진이 타산이 안 맞을 때까지 유가를 끌어내려서 이들 업체가 도산하도록 만들고 이후에 시장 재배력 확대로 고유가 시대를 열겠다는 게 그 사우디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미 셰일 업체들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오펙이 이제 먼저 두 손을 이렇게 들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60달러대에 머물 경우 오펙 12개 회원국 가운데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카타르만이 그 재정 적자를 이제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엑소모빌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셰일가스 산업의 선봉에 서 있고 인프라 확장 또한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바로 엑소모빌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오는 이익과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사우디가 고유가 시대를 열어주고 영세한 세일가스 업체들이 도산을 한다면 자금력으로 인수합병을 함과 동시에 고유가의 수혜도 더블로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진정한 정유업의 왕자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의 최종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감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매수와 보유 우세하게 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차트로 봤을 때는 최근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이어온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그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장대 양봉이 2개가 나왔고 곧 있으면 일목으로 보았을 때 그 양음과 음운이 만나는 점을 지나서 이제 양음이 펼쳐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과거보다 점차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그 수급이 받쳐주면서 차트상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상승 가능성이 좀 크게 좀 열려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유가, 이 정유주의 최대 강자를 가릴 수 있는 지금 기회에 돌입해 있는 엑손 모빌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고민이시라면 엑손 모빌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3부에서 국내로 이제 포커스를 돌려서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